저는 사법개혁의 중요한 한 축이라고 또 생각합니다. 법원에서 싫어하겠네요. 법원에서는 되게 싫어하죠. 조이대 사퇴각이 슬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천구라 천대엽의 거짓말이 딱 걸렸습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민주당이 준비한 여러 선물 보고드립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지난 3월 28일 이후부터 상고심 선고가 내려진 5월 1일 사이 대법관 2명이 열흘 넘게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대법원은 앞서 사건 접수일인 3월 28일부터 기록을 검토할 만큼 이 대통령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했다고 밝혔지만 정작 같은 기간 대법관 2명은 열흘 넘게 자리를 비웠던 겁니다. 앞서 김학의 개눈깔로 유명한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은 이 사건은 처음 접수된 시점부터 바로 모든 대법관이 기록을 보기 시작했다. 대법관 전원이 검토한 끝에 전원 합의체 회부가 결정됐다 등의 발언을 통해 모든 대법관들이 충실히 기록을 검토했다는 취지로 설명해 왔습니다만 이 모든 게 이걸로 깨졌습니다. 관련해 해당 건을 폭로한 서영교 의원은 그렇다면 법적 효력은 종이 기록에만 있는데 대법관들이 과연 13일이나 해외 출장을 다니면서 종이 기록을 검토했다는 것인지 출장 중에 기록을 검토할 시간은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대법관들은 해외 출장을 무려 13일이나 다녀왔는데 조이대 대법원장은 재판을 서둘러 진행했다면 이 모순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네, 중대한 사안이라서 전원 합의체 회부했다면 대법관 한 명 한 명이 심사숙고할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가뜩이나 속도전으로 치러진 재판인데 이 기간에 해외 출장을 다녀온 대법관들은 사건을 들여다볼 시간이 더욱 부족했을 것입니다. 대법관의 해외 출장은 매우 드문 일인데 마침 이 기간에 2명이나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면 오히려 재판 기간을 더 늘려잡아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대법원은 오히려 재판 기간을 이례적으로 단축했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조이대가 대법원장의 낙점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거짓말이 계속 거짓말을 낳으면서 파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더욱 강하게 나가는 것인데 관련해 근본적으로 민주당이 사법부를 이번 기회에 각잡고 때릴 이유 끝까지 봐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그때까지는 사실 주심재판부가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읽으면 안 되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바로 정해놓고 그냥 전화합치로 돌렸다는 거 아닙니까? 읽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것도 뭐예요? 법원행정처장이 아무도 안 읽은 거예요. 3월 28일부터 기록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렇게 친다면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이 접수가 돼요. 그러면 서울중앙지검의 검사들이 전부 다 나 그 사건 궁금해. 다 복사해와. 다 다 봐도 된다는 거예요. 그 논리가 맞으려면. 주심 대법관이 지정되기도 전에 모든 대법관이 그 기록을 읽을 수 있다면 중앙지검에 접수되는 모든 사건의 검사들이 그 기록을 사건 기록을 나 그 사건 궁금해 나한테 배당될지도 모르니까 기록을 보고 싶어 이렇게 해도 적법하다는 건데 그건 위법입니다. 절차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계속 하는 내 거구나. 생각은 무효입니다. 네. 서울 고등으로 가면 대법원에서 이게 했던 일들이 이렇게까지 무리한 우리가 누가 봐도 거짓말인 것으로 보이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숨기려는 거잖아요. 숨기려는 거죠. 진실을. 네. 진실은 그러니까 대법관들 아무도 읽어보지도 않았고 실제로는 그 조희대 대법원장 마음대로 판결을 했던 거죠. 결론을 이미 내놓고 들어가서 네. 판결을 내버려 결론을 나한테 정해놓고. 맡겨달라고 하고 그렇게 해버렸다. 네. 이거 아닌가요? 그게 근데 가장 유력하고. 예. 그게 진실인데 그렇게 말을 못하니까 지금 온갖 거짓말들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보이죠 지금.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의심됩니다. 저희 이제 민주당에서 사법 개혁안을 발표를 하는데 물론 이제 좋은 것도 있지만 아쉬운 거는 지금 이제 가장 문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어떤 일극 체제, 독재 체제, 사법부 내부에서의 판사들의 독립이 제일 중요한 이슈인데 조희대로부터의 독립도 안 이루어진 거지 지금. 그렇습니다. 예. 네.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예컨대 이제 뭐 법원행정처장, 또 인사 담당관, 또 법원장, 수석 부장판사,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구속영장 전담, 그다음에 서울 형사 중앙법원 그 형사합의 재판장을 다 임명을 해서 임명할 자기 수 있어요. 뜻대로 다 이거를
할 그러니까 수가 사법부의 있어요. 독립, 법관의 독립 얘기하려면 예. 조의대로부터의 독립도 얘기해야 돼요. 그게 가장 내부로부터의 독립을 계속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해 왔던 거고 아마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래서 법원 행정처가 그 통로가 되고 그 기구가 되는 거예요. 장악의 수단이 되고. 그래서 대법원장의 오른팔이죠. 네, 그래서 법원 행정처를 저희 때 21대 때 수평적인 회의체로 바꾸자. 대법원장 마음대로 못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아쉽게도 우리 당 사법개혁안에서 이게 빠지고 네. 이게 핵심인데. 빠지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만들어진 게 현재까지는. 지금 뭐 대법관 증언이랑 그다음에 뭐 판사, 법관 평가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이런 건데요. 사실 제가 볼 때는 지금 당장 필요한 핵심은 법원행정처를 사법행정위원회로 바꾸어서 수평적 기구로. 예, 수평적 기구로 바꾸어서 그다음에 외부인이 참가 예산이나 인사는 외부인이 그러니까 참가, 국민이 대법원장 참가. 혼자 다 마음대로 못하게. 네. 못하게 예, 네. 그게 핵심입니다. 그 나아가서 이제 재판 소원도 중요한 저는 개혁안이라고 재판 생각하거든요. 소원을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거 생소한 개념입니다. 우리는. 재판 소원은 그 법원 판결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예컨대 지기현 판사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에 대해서만 구속기간 계산을 형사소송법을 위반해서 시간으로 했죠. 시간으로 계산을 했단 말이죠. 그런 거 그것은 다른 그러면 구속된 피고인하고는 평등권을 위반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침해한 것이 그 아닙니까? 사람한테는 특혜를 준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기현 재판 같은 경우에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대법원까지 확정이 되더라도 국민은 그러면은 그 구제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서 그 재판에 대해서 다시 재판의 판결조차.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3심 했는데 이것은 이 재판 결과 자체가 소원 대상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삼을 수 있게. 그래서 그럼 판사가 헌법재판소 앞에 가가지고 소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 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판결이 취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 대법 확정이 됐는데도 헌법재판소가 때에 따라서는 뒤집을 수 있다. 그런 거네요? 네, 그래서 이번에 헌재 제가 그 국정감사 때 헌재 사무처장한테 질문했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근데 재판 소원은 저는 사법개혁의 중요한 한 축이라고 또 생각합니다. 대법원에서는 재판 소원은 지금 사실 헌재 결정 내로 일부 인정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명확한 기준을 잡고 하려면 입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옛날부터 있어왔기 때문에 논의할 필요가 법원에서 있고요. 싫어하겠네요. 법원에서는 되게 싫어하죠. 네, 공감합니다. 이 중대한 재판과 관련해 기록이 어떤 방식으로 언제 대법관들에게 전달됐는지조차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는 게 대법원의 수준입니다. 재판 절차를 너무나 서두르다 보니 도무지 우리나라 최고 법원의 일처리라고 볼 수 없을 만큼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된 것입니다. 그렇게 진행된 재판 결과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 건은 무효이고 사법 쿠데타입니다. 반드시 조이대를 사퇴는 물론 감옥에 넣어 윤두창처럼 평생 비참한 삶을 살게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중한 의견 댓글로 많이 부탁드리며 어나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